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물건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대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번이랑 똑같이 자본금 1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다만 주의점도 있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추석 주간이 끝난 다음 주에 경매 물건이 일주일 동안 164건이나 나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경매 추천 물건만 일주일 동안 164건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권리 분석상 안전한 물건에 최저가 대비 시세가 수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물건만 164건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11건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1층 물건이네요. 감정가는 8,900만원이었다가 지금 두 번 떨어져서 4,300만원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건물 면적은 40제곱미터 12평 빌라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총 4층 중에 1층 물건이기 때문에 층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탑층만 아니면은 1층부터 3층까지의 시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존연식은 92년식으로 구축 빌라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사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물 내 본건이라고 써있죠. 이쪽 물건으로 확인이 되고 샤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조금 해봐야 되나 라고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래 지하가 있기 때문에 바로 1층이 아니라 1.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차할 곳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관문을 보시면 교체가 안 된 오래된 현관문으로 보여지고요. 도어락만 예전 걸로 한번 교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옆집에다가 물어보셔서 실제 이쪽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12평인 걸로 봐서 거실이 따로 나와 있고 방 2개로 구성된 빌라 물건이 아닐까라고 예상만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위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라 물건은 이쪽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대로변 바로 옆에 쪽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정말 좁은 도로에 있는 빌라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같은 조건이라면요. 하여튼 경매 물건은 이쪽에 있는 빌라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바로 옆에 주안역이 있네요. 주안역에서 2블럭, 3블럭 정도 떨어진 쪽에 빌라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주안역이 있었고 이쪽에서 한 3블럭 떨어진 빌라 물건이었고 이쪽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조그만하게 10-10이라고 써있고요. 지금 이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여기 어느 정도 가까워 보이죠? 거리 제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막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벽이 쳐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400에서 500m 정도, 도보 7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역세권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에 있는 빌라 물건이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 물건이 반값까지 떨어진 거예요. 다음으로는 학군인데요. 학군은 보시다시피 주변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넓히면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길 건너서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동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나마 가면은 이쪽에 초등학교가 하나 위치해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그 이외의 학군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아니면은 1호선 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는 위치입니다. 다만 이쪽이 중심 상업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쪽까지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종합병원이 하나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인근 마트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행정복지센터가 하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하자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사회초년생 혹은 직장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지적 특성상 1호선 급행열차를 타면은 여의도까지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직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월세용으로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외에 큰 호재나 아니면 좋은 인프라 시설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월세 혹은 단기 투자로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세 파악인데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시세 파악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손품이 아니라 무조건 현장에서 혹은 부동산에 확인이 필요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주안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당했던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됩니다. 그게 이제 미추홀구 쪽에서도 많고 화곡동 이런 쪽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수요자가 있어서 거래가 된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거래가 된 건지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거래된 사례와 실제 수요자 간의 시세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따가 실거래가도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호가를 한번 볼 텐데요. 조금 확대해서 이쪽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4개 있는 물건들은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9제곱미터가 7,500만원으로 하나 돼 있고요. 이걸 평당가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평당 600만원대 정도 되겠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높은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당 600대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구조도 좋죠. 이거는 평당 67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이것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당 700 정도로 확인이 되고 이거는 아까 봤듯이 600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조금 저렴하게 나왔나 해서 보시면은 지금 12.9평이죠. 그게 7,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평당가로 계산해보면은 588만원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리가 깔끔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죠. 상당히 수리가 깔끔하게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샤시와 화장실 빼고는 전부 다 수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사진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리가 잘 돼 있는 물건이 588만원에 나와있다. 평당 600만원이 안 된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다른 건 마찬가지로 6, 700만원대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쪽 물건들을 쭉 봤는데 보통은 600만원대로 확인이 됐고요.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거는 500 후반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건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76제곱미터가 1억 3천 나와 있죠. 이것도 수리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물건으로 보여요. 샤시도 되어 있고 내부도 깔끔하고요. 이것도 교체는 안 됐지만 문짝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교체를 한 것도 같고요. 이렇게 나름 깔끔한 물건이 평당 56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탑층이라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560만원에 나와 있고 조금 저렴한 거는 500만원대에 나와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호가들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주안동 쪽에 24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정도 동안 거래된 내역을 전부 다 봤는데요. 거기서 한 400 몇십 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경매 물건과 비슷한 지역, 비슷한 위치에 있는 물건들만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의 평균들을 보니까 평균 69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로 수요자가 있어서 거래가 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거래가 된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직거래도 어느 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세 파악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690만원 혹은 650만원, 600만원대 거래가 된 게 있지만 실제로 나온 물건 중에서 500만원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완벽하게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시세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기도 해야 될 뿐더러 부동산 4군데 정도에 반드시 방문해가지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당가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거래가 됐던 내역으로 하면 8천만원이지만 실제 호가 나와 있는 매물들의 평당가를 곱해보면은 6천만원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시세를 너무 높게 보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물건의 시세를 보수적으로 6천만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6,300만원 정도 잡아볼게요. 이랬을 때 최저가는 얼마죠? 4,3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거 최저가로 사가지고 이렇게 팔면은 2천만원 차익이죠? 그러면 이것저것 수리하고 뭐하고 하면은 1,000만원대 초반 정도는 남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1,500으로 1,000만원대 나오면은 100%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지만 투자가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물건은 현장 납사가 필수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권리 분석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권리 분석의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디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지금 소유자가 4분으로 쪼개져 있고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안전한 권리죠. 근데 왜 소유자가 4명이나 되냐 하면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상속받으신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매매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경매로 진행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물건은 등기부등본상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물건명세서 보시면은 여기 3가지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써준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비고란에 재매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매각. 제가 현장 답사 철저하게 해보라고 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 노후화 등으로 해가지고 잘 조사하라라고 나와 있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재매각이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물건이 24년 3월 달에 10명이 들어와서 한 분이 5,600의 낙찰을 받아가셨고요. 제가 아까 시세를 6,000대로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미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1등과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전부 다 5,000대죠. 근데 두 번째 다시 또 경매가 진행됩니다. 24년 7월달, 2달 전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조금 가격이 괜찮아진 가격으로 입찰을 합니다. 4,800, 2등이 4,400, 4,400에 입찰을 하시죠. 그랬는데 요번에는 미납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세가 좀 높아서 미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허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특이사항이 있어서 불허가 났는지 아니면은 특이사항이 없는데 그냥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불허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4천만 원대의 불허가 났으면은 혹시 이분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 게 아닌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법원 문건 접수 내역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4월 달에 낙찰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금 미납을 한 거고요. 7월 달에 낙찰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아니면 어떤 항고 제출하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즉 낙찰자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의를 해서 다시 경매가 나온 물건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정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정확한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답사에서 혹시 그 빌라 자체에 물건이 있는지 조금 꼼꼼하게 조사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현황조사서를 한번 보시면은, 현황조사 하시는 분께서 현황조사를 했을 때 인근에 이제 70대 여성 주민에 의하면은 아저씨가 살다가 서거하셔서 현재 빈집이다 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둘 다 말소가 돼 있고, 아까 우리 봤었죠. 등기부 등본에도 상속을 받으셨던 물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빈집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때문에 이 집이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는 반드시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일단 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세를 6,300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경매유기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4,400입니다. 그래서 최저가에서 20만원, 30만원 혹은 40만원 정도만 높여서 쓰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회, 2회째 계속해서 낙찰이 됐다가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매각인 사건들은 입찰자분들도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대금 미납하고 4명으로 확 줄었죠. 그리고 입찰가도 확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얼마 쓰셨죠? 4,400 정도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4,400대 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번에는 4,400대 정도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물건은 대출 금액이 거의 다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너무 소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권 같은 데에서 특히 빌라 물건에 1억 이하 물건은 안 해주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소액으로 해줄 수 있는 은행을 찾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어렵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대출이 나오면은 1,000에서 2,0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4년 9월 24일 화요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